이거는 2000배, 3000배 뛸 겁니다. 이때가 벼락부자 될 딱 제일 가까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질 기회입니다. 코인요다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코인요다 김영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네, 오늘 코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예. 어떤 것이든. 지금 코인 투자를 시작해서 벼락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코인으로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5년 전서부터 6번 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그중에서 3번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3번은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나간 3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공감할 겁니다. 그때 왜 내가 놓쳤지?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 초창기에 사놨어야죠.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2015년, 16년 이전에 비트코인 한 100코인만 사놨어야지. 그렇게 벼락부자 될 기회들을 내가 누누이 설명했는데도 다 놓치더라고요. 저는 그때 설명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아들 보고 2017년 3월에 비트코인 좀 사놔라 그랬더니 얘 해놓고는 그 다음에 와서 6월 달에 와가지고는 66만 원 올라버렸어요. 배로 올라오고 그랬어요. 못 사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괜찮아. 늦지 않았어. 그래서 샀었죠. 근데 그런 기회 말고 또 기회가 있었느냐? 그건 한국인들 앞에는 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ICO로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ICO 상장하는 거죠. 그때 한때 한 2년간 그걸로 재미 본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하나 투자하면 100배 이익 보고 뭐 그런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거는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 하여튼 기회는 기회였고요. 세 번째 기회는 제가 볼 때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솔라나 코인입니다. 2020년 1월 달 생긴 것 같은데요. 2020년이면 벌써 4, 5년 됐나? 여기서 이게 어떤 코인이냐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고질병, 즉 확장성의 문제라 그러는데요. 검증하는 속도의 문제죠. 그런데 이 검증하는 속도가 지금 현재 뭘로 검증하고 있느냐면 채굴자들의 작업증명 방식으로 비트코인은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느리죠.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이제 알트코인들은 전부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POW 방식은 블록체인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POS 방식은 지분증명이라 해가지고 대소유자들이 투표해가지고 진위 여부를 우리 여기서 나간 거 맞다. 그 진짜 유조지폐가 아니다.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손쉬워졌고 에너지가 많이 안 듭니다. 그러나 거기도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더리움 같이 큰 거는 사고가 나지 않는데 조그만 코인들은 지분자들이 사실 열악하죠. 그 사람들이 마음 먹고 동맹을 맺어버리면 큰일 나는 문제가 역시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솔라나 코인이라는 것은 이게 POS 방법과 POW 방식을 혼합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서 온체인 상에서 고성능 컴퓨터로 검증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를 많이 해결해 버린 거예요. 안전성과 신속성에서. 그래서 이게 1년 만에 무려 200배로 올랐습니다. 이거 돈 벌 기회 아닌가요? 200배를 올랐는데 1년 만에? 그런 거 봤어요? 그래 1년 만에 200배를 올랐는데 그래서 이게 그 당시 FTX 망했죠. FTX가 이 코인으로 진짜 FTX가 세계 매두의 거래소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NFT 거래소인 오픈시가 있는데요. 이 오픈시 거래소가 이 솔라나 기반으로 했습니다. 더 유명한 일화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이라고 그러죠. 도지코인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솔라나 기반의 코인으로는 거의 밈코인에 가까운데 하여튼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라나 코인이 FTX가 2021년 11월에 쫄딱 망했거든요. 2022년 11월에 FTX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때 반토막도 아니고 가격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쫄딱 망하는가 했더니 이게 진짜 블록체인 확장성이 큰 기술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하이브리드 기술로. 이것 때문에 쫄딱 망하는가 했더니 비자 아시죠? 비자 신용카드. 비자가 그 USDC로 그 해외 결제를 하는데 모든 게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갑갑하죠. 근데 솔라나 코인으로 도입해가지고 빨리빨리 결제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불과 1년 만에 다시 옛날 가격 회복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가지고 밈코인들이 또 탄생을 하죠. 밈코인이란 것은 SNS 밈과 농담, 재미 이런 뜻인데 아무런 기술도 없는 코인입니다. 이런 코인들이 솔라나 기반으로 발행해서 대표적으로 봉크가 있고 BONK가 있고 MYRO, 비로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엉터리 코인들이 지금 막 활개치고 가격 등락시키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런 것은 아류니까 뭐 신경 안 쓴다 하더라도 솔라나 코인만은 진짜입니다. 진짜 기술이 좋으면 이렇게 옛날에야 금융기관들이 전부 리플 가지고 해외 결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솔라나로 많이 옮겨갔죠. 이런 그 리플이나 솔라나나 그 당시 확실한 코인이 있다면 역시 거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200배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벼락부자가 될 기회를 여러분들 다 놓쳤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떨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면 과거에 정말 미친 듯한 폭등을 했던 밈코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시점에서도 저희가 솔라나 밈코인을 아는 것이 유효할까요? 아니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는 4차 혁명, 5차 혁명, 6차 혁명으로 가려고 하는 목표는 메타버스입니다. 즉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네트워킹이라고 해요. 지금 아주 초보 단계지만. 근데 그 전에 어떤 시대가 필요할까요? 퍼블릭 블록체인 시대가 와야 됩니다. 범용 인공지능과 퍼블릭 블록체인 시대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어떤 시대가 또 올까요? 바로 그 퍼블릭 블록체인 시대를 쓸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양자 컴퓨터가 제일 먼저 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날까? 우선 양자 컴퓨터가 언제 올까요?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겠네. 양자 컴퓨터는 구글사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29년까지 상용화하겠다. 얼마 남았죠? 5, 6년.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양자 컴퓨터는 너무 검정 처리 속도가 빠르니 진짜 놀라울 정도로 빠르니 실수 한번 하면은 큰일 나는 문제가 생겨요, 사실상. 그래서 상용화가 안 되는 건데 그 실수만 슈퍼컴퓨터로 잡겠다. 그럼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죠. 이 하이브리드 컴퓨터를 갖다가 내년까지 출시하겠다. 일본 연구진들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야. 우린 더 빨리 하이브리드를 출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양자 컴퓨터까지는 안 나와도 양자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당장 예측되는 문제가요. 지금 알트코인들이 거의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용지물이 될까요? 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원래 탄생 시부터 탈중앙화된 화폐를 지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이 화폐가 진짜다 아니다 하는 것을 진위 여부를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맡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래할 수 있으니까 화폐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그런데 나머지 코인들은 물론 이더리움까지 포함해서 안드로이드 체계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안드로이드 체계는 구글사가 2009년도 안드로이드를 갖다가 M&A 해가지고 플랫폼을 통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트코인들은 거의 다 안드로이드 체계를 쓰고 있어요. 앱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안드로이드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럼 무너지면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 살아남을 알트코인은 새롭게 적응하는 알트코인,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알트코인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뭐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뭐 상장 폐지하니 많이 할 것 없이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게 되면. 그러면 그때 새로운 알트코인이 등장한다. 당연히 새로운 알트코인이 등장하고 그것은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 즉 검증 속도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해결한 알트코인일 겁니다. 이거는 2000배, 3000배 뛸 겁니다. 이때가 벼락부자 될 딱 제일 가까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질 기회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지나간 3번의 기회를 말씀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양자 컴퓨터 시대에 유용하게 사용될 알트코인을 좀 주목해봐라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또 남은 기회들이 더 있을까요? 그럼요. 자, 인공지능이 무엇을 합니까? 모든 정보를 빨리 파악해 오죠. 그런데 지금 챗 GPT 같은 경우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기업이 홍보로 제작해 놓은 그걸 그대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더 나쁜 말로 하게 되면 누가 악의로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그냥 가져온단 말이에요. 정보의 진위 여부가 검증 안 된 것을 신속하게 가져와서 별로 우리는 쓰지 않는다 이건. 그러면 진짜 정보를 물고 와라 이게. 진짜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블록에 있습니다. 그 블록이 여기저기 다 연결되는 사회를 퍼블릭 블록체인 시대라고 합니다. 옛날 은행끼리 블록체인으로 연결되는 것을 프라이버시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요즘처럼 다국적 기업들이 유용한 정보를 자기네끼리만 공유하는 것을 컨소시엄 블록체인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곧 퍼블릭 블록체인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왜? 양자 컴퓨터가 있게 되니까. 양자 컴퓨터가 만드는 이유가 퍼블릭 블록체인 시대 때문입니다. 그때 쓰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지금 현재는 뭐 원자력병원이나 서울대병원에 가서만 치료받잖아요. 몇 군데 대학병원으로 가죠. 그런데 퍼블릭 블록체인 시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이러이러한 증세가 있다. 이런 걸 딱 해서 진단표를 딱 뿌리면은 지금 한국인이니까 수술은 여기서 받으세요. 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유전자 치료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받으세요. 아, 여기 그러면 많이 건강이 약해지는데 이것은 경희대 한방치료원에서 받으세요. 아, 이것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어디서 받으세요. 37개 병원에서 나 앞에 유리한 정보를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 시대입니다.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정보가 진짜냐 아니냐는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인 하나만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확장성 문제가 걸려서 쩔쩔매는데 지금 컴퓨터는 안 돼요. 그게 양자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양자 컴퓨터가 있어야만이 지금 인공지능이 블록체인이라는 데 가서 나 앞에 유익한 정보를 다 뽑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대가 되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하냐? 그 시대에 맞는 알트코인이 필요해진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 다음 단계에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관련된 알트코인이 벼락부자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얘기해 버리죠. 마지막에 그럼 벼락부자 될 기회는 어떤 경우일까? 그건 바로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주식은 지금부터 조금씩 사 모아야 됩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 메타버스에서 가장 목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치고 나갈 때가 메타버스를 치고 나갈 때가 앞으로 3, 4년 후입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코인들이 지금 현재 가격이 뭐 1달러인가 뭔가 이래 말도 안 되게 싼 코인들이 나올 겁니다. 처음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벼락부자 될 3가지 코스가 아직 남아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돈 버는 거 절대 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을 내가 강요하고 있고 이렇지만 벼락부자 되는 것도 한번 노려봐야죠. 저는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벼락부자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하나 걸릴 때면 2000배 뛸 겁니다. 감사합니다.